이번에는 성희롱의 개념 및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성추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우리는 뭘 보고 성추행이라고 하죠? 혹시 오늘 교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의 동의 없이 내 몸을 만졌을 때 황홀하다 계세요? 자, 성추행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의 동의 없이 내 몸을 만졌을 때 내가 성적 굴욕감, 성적 혐오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성추행. 성폭행은 다른 말로 강간이라고도 일컫죠.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피해자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피해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죠. 자, 다음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적 굴욕감, 성적 혐오감을 느끼는 게 바로 성희롱입니다. 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단어 바로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별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희롱은 실은 성폭력의 일종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자,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희롱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민감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얼마나 민감성을 지니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 문항을 가져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는 평상시 직원들의 외모나 옷차림새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 편이다. 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 술자리에서 가끔 성적 농담을 하는 직장 동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사소한 성적 언동까지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 문화를 경직되게 만든다. 네 번째, 나는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문제 제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 나서지 않는다. 나는 직원들과 격려나 친밀감의 표시로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하는 편이다. 여섯 번째,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 동료를 보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될 것 같다. 성희롱은 대부분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의사소통 기술에 문제가 있다. 아홉 번째, 고객 서비스 부서나 상담 부서의 경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여성 직원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열 번째, 나는 평상시 남자가, 여자가 라는 말을 자주 한다. 11번째, 나는 여성 직원에게 결혼이나 출산 계획에 대해 가끔 물어보는 편이다. 직장에서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을 보면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조직은 복사, 회식 장소 예약, 동료 생일 챙기기 등 비업무적인 일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 조직은 직원 화합을 위한 행사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기획한다. 나는 성희롱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사내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 우리 조직은 성희롱 사건 당사자의 비밀 보호에 소홀하다. 평소 관리자는 성희롱 예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19번째, 우리 조직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것 같다. 마지막 20번째, 우리 조직은 성희롱 발생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편이다. 자, 결과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나오셨죠?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할게요. 성희롱의 발생 원인 두 번째는 권력관계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희롱은 이성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OX. 정답은 X. 성희롱은 이성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동성 사이에서도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희롱은 성의 문제가 아닌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관계는 몇 번일까요? 자, 보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기에 보시면은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 뒤에는 가해자, 그 뒤에는 피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라는 예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희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계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1번입니다. 1번에서 대다수의 성희롱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 2, 3, 4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관계는 몇 번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 2, 3, 4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관계는 4번이요. 그 다음이 2번, 3번 이렇게 많이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1, 2, 3, 4의 순으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대다수의 가해자가 누구예요? 남성. 왜 남성이 가해자가 많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원래 남자는 그래요. 본능 때문에. 남자는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남성도 이성이 있다라는 것. 남성이 가해자가 많은 이유는 힘을 가진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을 가진 자라 함은 물리적인 힘, 사회적인 힘, 이 힘의 차이를 의미를 합니다. 경제력, 권력, 명예 이러한 사회적인 힘과 물리적인 힘이 남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남성이 많은 거지 원래 남자는 그래, 남자는 못 참아. 그럼 남자는 짐승인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 때문에 여전히 성희롱을 남녀 사이의 문제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희롱은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힘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녀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펜스룰. 펜스룰이 뭐예요? 펜스룰은 여성을 일상에서 배제하는 게 바로 펜스룰. 또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서로 밥도 먹지 마, 차도 마시러 가지 마. 뭐 조금만 하면, 조금만 쳐다봐도 뭐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러면서 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배제를 시키는 게 바로 펜스룰입니다. 펜스룰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브라더 문화, 시스터 문화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브라더 문화는 뭐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 브라더! 신세계 봤어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남성들 간의 진한 우정을 보여주는데 브라더 문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브라더 문화는 바로 남성 또는 여성들만의 동질적인 집단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로
브라더 문화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굴까요? 제일 좋은 사람 바로 이 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큰형님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또 다른 불평등, 위계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성희롱은 남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힘의 차이에서 오는 폭력, 인권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극적인 대처 방법도 그 발생 원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 피해자들은 상대가 나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말을 할 수 없는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 네가 싫으면 싫다고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임을 우리가 모두 알고 가해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절대 피해자의 탓 해서는 안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